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오늘은, 어, 그, 영상 올리는 게 주기가 좀 빨라진 것 같죠? 네, 네, 오늘이 조금, 빨리 올리는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보다가, 이거 진짜 시즌 종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그림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음, 카운팅을 하다가 느낀 건데, 느꼈다? 본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2019년 미니 불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 상승장을 카운팅, 뭐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카운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가 1파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여기 올라오는 것부터 해서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뭐 1, 2, 3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 1, 2, 3 올라온 걸 수도 있고, 사람마다 의견이 달랐는데, 이제 저는 거래량에 조금 더 집중을 해봤어요. 거래량이랑 실제 비율에 집중을 해봤는데, 이게 지금 불장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올라가는 게 이제 5파 확장, 5파 연장으로 올라가서 불장을 조금 더 생각하는, 이번 연말에 불장을 생각했던 이유는 로그 비율로 주로 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1, 2, 3으로 올라왔지만 로그 비율로 5파가 연장이 되면서 이제 더 큰 상승이 나와서 불장이 올 가능성이 있다. 어. 음... 제가 그만 뭔 말을 했죠? 아무튼 갑자기 머리가 어질어질해가지고 이거 카운팅하고 나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와가지고 내가 이걸 왜 못 봤을까? 너무 희망회로에 젖어 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일단은 그래서 비율이 이제 1파와 3파가 3파 연장이 나와서 5.618 배를 딱 찍어준 걸 보실 수 있고, 여기 안에서도 모양 자체가 여기가 이제 쐐기형으로 나와서 사람들 여기 카운팅을 사람마다 다 다르겠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쐐기형으로 나왔다고 하면 5파 쐐기형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이 다음 큰 조정이 나온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 쐐기형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크게 되돌리는 4파 자리까지 다시 되돌리는 큰 4파 조정이 나온 거고, 그리고 지금 이번 상승 같은 경우가 이 전체 0에서 3까지 비율의 0.618, 이게 정석 비율이거든요. 3파 연장이 됐을 때 5파 기준의 정석 비율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정확하게 여기를 찍어요. 그러니까 여 고점이 아니고 여기 고점을 찍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이 앞부분에 거래량 패턴을 보시면 진짜 정석적입니다. 1파가 올라오고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1파가 올라와요. 근데 2파 조정에 A가 나옵니다. A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고점이 더 올라갈 수 있겠지 하고 별로 사람들이 많이 팔지를 않아요. 그런데 많이 팔진 않은데 가격이 떨어지죠. 그리고 다시 재반등을 주는데 아주 적은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매수가 거의 안 들어오죠. 그리고 코로나 빔이라는 이 빔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구매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포기를 하면서 굉장한 매도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C가 나오죠. 그런데 이 저점을 깨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작했던 이 저점을 깨지를 않고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받쳐주면서 다시 가격을 올려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보면 가격 이제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3파의 정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1파에 비해서도 1파보다 막 엄청나게 많아 보이지는 않은데 이게 아마 달봉으로 보면 많을 거예요. 달봉으로 보면은 거래량이 이때보다 더 많은 거래량인 걸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근데 저는 이제 온체인 예전에 지표를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기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게 채굴자들이 굉장히 대거 탈출을 했었다. 이때 가격에서. 근데 예상치 못하게 다른 기관이 받아먹으면서 이 가격이 올라간 거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여기 3파 끝 부분까지만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이 부분까지 거래량이 실리고 그 뒤부터는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죠. 작은 조정에는 거래량이 줄어들고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쐐기형 오파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비비면서 올라가는 무빙을 보여줬죠. 실제로도 이 고점을 뚫으면서 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었고 실제 개미들이 놀았던 구간이죠. 개미들은 여기부터 사기 시작했는데 실제 떨어진 건 개미가 샀던 가격보다 더 떨어졌으니까 개미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받겠죠.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채굴자들이 대거 탈출했다고 했어요. 채굴자들이 탈출하면서 가격이 떨어졌는데 다른 기관이 받아먹으면서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샀던 기관의 평단가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겠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사이. 여기 사이와 여기 사이가 뭐다? 평단가가 어디서 매집을 했어도 비슷한 가격대다. 기관들은 여 위에서 매집을 하지 않고 여기서 매집을 시작했고 실제 이 가격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여기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패닉셀 구간에서 일단 거래량 많이 터지고 그 다음에 저점 갱신을 하는데도 거래량이 줄면서 이제 다시 상승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별로 없이 올라갔어요. 이때 상승은 지금 거래량이 진짜 얼마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들이 이거 여기가 하나 끝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거래량 없이 올랐으니까 여기 임펄스 한파동 카운팅이 되고 그럼 뭐다? 절단형 오파가 돼서 여기 가는 게 시즌 종료 아닌가라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었죠. 이게 사실은 여기가 오파 절단이고 3파 고점이고 갱신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시즌 종료가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얘기도 했었고 하지만 이제 결국엔 올라갔지만 거래량이 크게 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렇게 부른 거죠. 다이고날, 엔딩 다이고날. 엔딩 다이고날 맞나? 엔딩 다이고날 근데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아무튼 오파라고만 합시다. 엔딩 다이고날이라고 하지 말고 오파 거래량 없는 오파가 나오고 0.618 비율을 딱 찍어줬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관들은 여기서도 매집을 했고 여기서도 매집을 했지만 온체인 지표상에서는 그래요. 온체인 지표상에서는 여기서 매집, 여기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구간에서도 매집을 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매집을 했어요. 40K, 42K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하는 온체인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 지금 이 패닉셀이 나오고 내려왔던 이 구간에서도 매집을 하는 정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온체인 지표상에서는 계속 매집을 하고 있는 걸 보여요. 그러면 뭐다?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이번 장 고점에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서 세력들이 매집한 가장 낮은 가격대는 여기 30에서 대충 한 40K 사이 정도가 될 거고 그리고 이 구간 40K 지금 페닉셀 구간부터 대충 한 45K 한 이 정도 사이가 되는 거겠죠. 평단가는 대충 한 이 정도 되지 않을까. 둘 다 매집을 한 세력이라면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반반 매집을 했다고 하면 대충 평단가는 한 이쯤 와 있겠죠. 이쯤 40K.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렇게 해서 진짜 시즌 종료 관점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진짜 시즌 종료 카운팅이 끝났다고 치고 그러면은 그러면 시즌 종료면은 이제 좆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서만 지옥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요?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률 높은 시나리오를 봅시다. 만약에 시즌 종료라고 했을 때 이 뒤에 나올 조정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조정 파동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겠죠. 첫 번째,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시즌 종료라고 하면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조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첫 번째 조정이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떻게 나왔다? 이렇게 3, 3, 5 해서 이제 플랫.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조정을 끝을 한번 봤던 이유가 1.618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확장 플랫. 확장 플랫이라고 봐야죠. 네. 1.618에서 저는 여기서 일단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탈출하는 건 얘기를 안 해드렸었죠. 네. 받기는 받았지만 전 받아서 일단은 해서 이제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받고 여기가 이렇게 조정 한파동 그리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이제 내려가는 걸로 볼 수 있죠. 지금 뭐 여기가 끝이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합니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해요. 이 모양 확장 슬래시 나왔다는 거는 이제 제가 공부하는 글렌 릴리의 이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패턴들, 이 연장형 플랫의 패턴들 같은 경우는 삼각형의 하나의 내부 파동 전체 또는 삼각형의 내부 파동의 한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이 형성이 삼각형이 형성되는 초기 시점에는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한동안 추세를 따라 움직이지만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나타나고 결국 반대 방향으로 진행. 연장된 플랫은 삼각형이 형성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예비 신호. 일단 이러한 패턴이 관찰이 되면 삼각형 패턴이 완성되기까지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 파동에서도 이런 연장된 플랫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꽤나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뒤에 뭐 삼각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온체인상과 온체인상에서도 그렇고 실제 패턴이 나온 상황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관이 설마 손해볼 짓을 하겠어? 여기서 시즌 종료를 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적인 분석하는 사람들이 다 온체인 분석가들이 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즌 종료가 오겠어? 왜냐면 기관이 여기서도 받았고 여기서도 받았고 여기서도 받았는데 이게 시즌 종료가 오면은 보통 시즌 종료를 생각을 하면은 2017년과 2013년 장처럼 대폭락 시나리오를 그리잖아요. 80% 넘는 대폭락 시나리오. 이 정도면 다시 만까지 돌아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2017년 고점보다도 내려가는데 2017년 고점이 여기가 2만이잖아요. 여기보다도 내려가는데 과연 시즌 종료라고 하면 맞을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전 시즌 종료 관점을 프랙탈로 봤을 때 이전 시즌 종료가 나왔을 때는 5파 연장이 나오면서 굉장한 큰 하락이 나왔죠. 2013년하고 2017년 둘 다 3파 연장이 아니고 5파 연장이 나왔었습니다. 5파 연장이 나왔었어요. 이때 그리고 이때 이게 5파 연장으로 카운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는 이전에는 개미들이 너무 심하게 들러붙어서 5파 연장이 나오는 바람에 대폭락 시나리오가 나왔었고 이번에는 정석적인 3파 연장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 실제 온체인상에서도 고래들이 매집하는 가격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 여기 그리고 중간이 여기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간중간 한번 받쳐주는 이런 시나리오 나오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시즌 종료지만 이제 여기가 연장된 슬래시 나왔기 때문에 뭐 여기서 더 나와서 뭐 더 연장이 되든 말든 간에 이제 결국에는 뭐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나와서 다시 불장으로 가는 이 시나리오. 이거 하나랑 그리고 더 내려와서 여기 더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불장을 가는 시나리오. 지금 두 개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즌 종료가 낮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이 두 개 시나리오가 굉장히 확률이 높아 보이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즌 종료지만 정확히 말해서는 시즌 종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전 같은 진짜 말트가 90% 작살나고 99% 작살나고 하는 이런 시즌 종료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개별 장세로 넘어가는 2017년과 2003년과는 다르게 비트 무빙 따라서 개별 코인들이 싹 다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아닌 개별 장세. 왜 개별 장세라고 제가 생각을 하냐면 일단은 이 수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수렴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러면 다른 알트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알트들은 여기 떨어지고부터는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는 빙하기로 갈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알트들을 보세요. 이제 루나라든지 이번에 페닉셀 나온 거를 단 하루 만에 여기인가? 여기 아닌가? 페닉셀 나온 거를 단 하루 만에
말아 올리는 것도 모자라서 내렸던 거 그 이상 올려버리는 루나 이런 것도 있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도 대폭락이 나왔었지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이런 자리들을 지켜주고 있죠. 지금 여자리가 어딥니까? 주봉으로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자리거든요.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근데 종가 마감은 2위에서 계속 지켜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솔라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솔라나는 이렇게 러닝 플랫 하고 솔라나는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폭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조정에 비해서 막 엄청난 큰 대폭락이 온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인에 뭔가 있는 듯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 번 시도를 하면서 뚫고 올린 다음에 지금 여기를 계속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메이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구메이저,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오스, 뭐 에이다 이런 애들 말고 이런 이제 신흥 애들이 위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 자체가 이 과연 시즌 종료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얘들까지 그냥 머리채 잡고 다 끌고 내려가는, 옛날에 진짜 2017년 그런 장처럼 알트들 대가리 잡고 진짜 머리끄댕이 잡고 다 내려가는 그런 장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해본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너무 빨려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엄청나게 빨리고 있잖아요. 이때 2018년 곧 이 바닥에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여기 처음에 3바닥인 줄 알고 여기서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렇게 쐐기를 그리면서 그냥 내려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쐐기를 그리면서 내려가면 뭐다?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네. 근데 이제 비트 도미넌스가 흡성이 되면 뭐 결국 알트들이 이제 내려가긴 하겠지만, 근데 일단은 조금 비트가 지금 반등을 해서 다시 불장 재진입을 할 거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그때 거래소 막 이런 거랑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들이 사는 거 자체가 불장으로 진입이 아니고 얘들은 그냥 매집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생각을 해보세요.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이잖아요. 이제 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시즌 종료로 간다고 해도 만일에 30K까지 실제 세력들이 매집을 한 가격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매집을 한 가격이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이 가격대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도 이 가격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인 거죠. 왜냐? 바닥을 잡는 거 당연히 좋죠. 근데 단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존재하는 자리잖아요. 존재하는 자리라면 일단은 매수를 한번 받아보는 것도, 그러니까 풀 매수가 아니잖아요. 분할 매수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비트코인 가격 기준으로. 왜냐면 내려가면 당연히 더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비중에 뭐 한 시드의 10%, 20%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는 가격대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분할적으로 매수를 받았기 때문에 가격이 뭐다? 이제 가격이 올라간 거다 라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온체인 관점에서 이제 불장 진입할 수 있는 온체인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여기서 안 올라가냐 하면은 당연히 여기를 지키면서 이렇게 해주면 그런 온체인들도 충분히 그거 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무빙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온체인상에서도 이렇게 만일에 이렇게만 나와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올라가도 그런 온체인상을 깨지 않고 충분히 올라가는 시나리오도 저도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잠깐 비트가 왜 이렇게 떨어져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개 있습니다. 뭐 희망회로적인 관점이라면 여기를 러닝 플랫으로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 관점, 이렇게 플랫으로 보고 올라가는 관점, 뭐 여러 개가 있기는 한데 지금 이렇게 지금 좀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하기 싫지만 너무 비율이 딱딱 맞으면 차트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차트를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방을 열어두는 것도, 하방을 열어두는 건 어차피 이 관점에서도 열어두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 매수를 들어가면은 이제 풀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분할 매수적인 관점.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이 비트코인이 시즌 종료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약간 조금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더리움도 봐서니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 자체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친구도 봤을 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지. 뭐 이 친구는 이렇게 해서 만일 올라가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이더리움은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이더리움 너무 잘 버티고 있잖아요. 페닉스를. 한 번 더 페닉스를 버틴 다음에 한 번 올린 다음에 자체적으로 그냥 혼자 떨어지는 거죠. 개별, 진짜 말 그대로 개별 장세. 물론 이제 시총이 낮은 이런 펀더멘털이 좋지 않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따라서 한 번 더 지옥을 가겠지만 이제 힘 좋은 애들을 찾아서 이제 이런 개별 장세에서는 따로 매매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매매를 아예 쉬든지. 아까 말했잖아요. 삼각형 구간에서는 책에서는 쉬어라고. 삼각형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왜냐면 삼각형이 나올지 아닐지 확실하지가 않거든요. 확률이 높을 뿐이지 100% 삼각형이 나오는 건 아니다. 대폭락할 시나리오도 염두는 내둬야 되잖아요. 하지만 온체인하고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지킨다고 가정하면 사실은 여기가 박스권이 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거죠. 박스권, 세력이 매집하는 가격대가 이런 가격대면은 여기가 박스권의 중단 아래에서 세력들은 계속 매집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박스권이 나올 수가 있다. 또 다시 떨어지면 세력은 또 매집하는 온체인 지표를 만들어 줄 거고, 이런 식으로 박스권을 그리면서 다시 시즌이 생각보다 빨리 재시작하는 그림이 그려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원래 반감기를 생각해서 항상 다 4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개미들도 그거 다 알고 있잖아요. 4년 주기의 불장을. 그래서 오히려 더 빨리 시작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불장을 기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금리 인상이 이제 내년 6월 뭐 빨리 하면은 뭐 지금 테이퍼링 3월이 끝나가지고 뭐 3월에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금리 인상 전에 불장을 한 번 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이제 불장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뭐 여러 보조 지표까지 조금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직까지 과열 단계는 멀었고 과열 단계라 하기에는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지표들 2013년과 2017년 불장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온체인 분석하는 사람들은 불장이 뭐 늦어도 내년 중반까지는 계속 불장이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죠. 하지만 보수적인 관점도 고려는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만일에, 그러니까 제가 왜 보수적인 관점을 생각을 크게 안 하고 있었냐면 여기,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자를 지키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이제 로그 차트로 봤을 때 여자를 지켰잖아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는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이때 지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비율도 정석 비율이 나왔었고 딱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불장을 바라볼 수 있었다. 여기 이 구간까지는 불장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의 마지막 자리였는데 이 구간이 뚫리면서 패닉셀이 나온 이상 이제 불장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말했듯이 여기를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큰 삼각형이 나오면은 여기 실제로 30K에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큰 데드캣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왜냐면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B파가 뭐 이걸 넘을 수도 있어요. 이 고점을 넘는 B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삼각형이라도 이게 A보다 B가 더 큰 삼각형도 있거든요. 그런 삼각형이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둬야 되지만 일반적인 만일에 삼각형이 나온다고 하면은 데드캣의 범위 자체는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이 위까지 올라오는 무빙이 나올 수는 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저항이 걸리고 다시 내려가는 이런 무빙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지지 저항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려갔다 올라오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매수 받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분할 매수적으로만 접근을 하고 아니면 아예 현금 감망을 하신 다음에 내려갔을 때 잡아서 데드캣에 좀 만일에 여기서 손실을 봤던 금액을 이런 구간에서 메꿔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떨어지기 시작했네 갑자기 또. 저는 이제 지금 개별 알트들을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이게 아발란체가
아발란체가 한번 쏠 것 같아서 지금 보시면은 개별 틀들 중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식으로 단기간 매매입니다. 뭐 하루 이틀 상에 뭐 일주일 내에 비트가 떨어지지 않았을 걸 가정했을 때 단기적인 매매 관점에서 조금 바라보면은 이제 데드캣 하는 애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니어 같은 경우 이미 뚫고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런 하방 추세선을 이탈을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이런 애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테조스도 아마 그랬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테조스는 아닌 것 같네요. 뭐가 있었지? 뭐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 단기 추세선을 상방 이탈해서 지지를 받고 크게 쏜 애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애들만 노려보거나 아니면 상방 추세가 좋은 뭐 루나라든지 아까 말했듯이 뭐 솔라나라든지 솔라나도 조정이 거의 끝나 보이니까 뭐 이런 애들 상방 추세가 좀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최대한 잡아보고 뭐 스택스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내려가고 있는 도중인 애들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에이다 같은 경우는 전 조정을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만일에 비트가 30K까지 떨어진다고 하면은 깨고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 전전 영상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에이다가 이제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에이다 세력이 비트의 위치 방향을 알고 있다. 그래서 에이다를 미리 쏘고 떨어뜨린 것이고 9월 조정부터 이미 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에이다 고래들은 이미 9월 조정이 나오기 전 거기 고점을 시즌 종료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행동을 했던 거고 우리는 그 뒤에 42K에서 반등을 줘서 스트레이트로 전고 5월 전고까지 가는 그거를 불장으로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 단기적으로는 마지막 탈출 기회였다. 그러니까 에이다는 고점이 여기였잖아요. 여기서 고점을 이미 찍었잖아요. 여기 탈출하고 여기서는 에이다는 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뭐 테더 도미넌스도 뭐 크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게 테더 도미넌스 USDT 테더 도미넌스인데 테더 도미넌스 자체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테더 도미넌스 자체도 지금 이 추세선, 이 하방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사고가 난 거죠. 근데 이제 테더 도미가 올라갈 구간에 한 큐가 더 남아 있다. 한 큐가 더 남아 있다. 테더 도미는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테더 도미가 올라가면은 다른 애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테더의 도미넌스가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계속 이 라인, 이런 여기 있었던 이 중단 라인, 여기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단기적으로 조금씩 내려주는 모습인데 여기를 진짜 추세 돌파해서 여기까지 돌파를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돌파를 한다면 이제 아까 말했던 비트 30K까지 내려가는 거는 뭐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된다는 아닙니다. 무조건 된다 아니에요. 전 무조건 지금 여기도 비트가 날아간다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아닙니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크게도 있지만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확률을 좀 높게 보는 거죠. 그래요. 나는 이거 비율이 안 맞으면 싶었는데 비율이 맞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제 분석을 보고 무조건 매매를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시즌 종료가 만일 시즌 종료 됐으면 이제 좆되겠네 해서 아예 밑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시즌 종료라도 여기가 대형 박스권이 될 거다 라고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매매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